이번 한 주에 그리고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우리네 인생 서사가 다 담겨 있었어요. 오롯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 남편, 와이프, 가장들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었다. 이게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랑 AI가 경제를 지탱하는 그 모습이랑 정말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금리가 높죠. 10년물이 4.68%까지, 유가는 82달러 수준이고 동시에 그런데 미국 소비가 꺾였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55.2에서 51로 떨어졌죠. 시장 예상이었던 54.5보다도 훨씬 아래죠, 지금. 51.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이 바닥 중에 바닥이다. 보통 이 지수가 50 근처로 떨어지면은 IMF급 위기나 금융 위기 때 나오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즉 느낌적인 느낌인 게 지금 회사 이제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내년에 우리의 학원비는 어떻게 하나? 강아지 사료 줄여야겠네. 이러한 공포가 스멀스멀 미국 전역을 덮고 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4.3%인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내년에도 물가가 4.3%더 오를 거야.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거나 사장님들이 미리 가격을 올리죠. 그럼 진짜로 물가가 더 올라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미국인들이 진짜로 지갑을 닫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물건을 0.6%덜 샀다는 건데 이게 겨우 0.6%?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 경제 70%가 소비로 돌아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떴다? 경제의 엔진이 불이 지금 꺼지고 있다. 매달 꽉꽉 채우던 장바구니에서 이제 고기 한 팩을 덜어내고 과일도 이제 못 먹고 국내산 한돈이랑 한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지갑은 얇아졌는데 물가는 안 내려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경제의 엔진인 소비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은 소비가 위축됐을 때 금리를 낮춰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를까봐 무섭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자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들 다 죽을까봐 못해요. 즉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금리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 물가 상승, 지금 이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성장주의 위기인 게 나중에 돈 많이 벌게요.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은 고금리를 못 버티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확실하게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벌어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 자, 그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명확한 그림이었죠. 샌디스크의 폭등,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갑은 닫혔는데 물가는 고집을 부리는 이런 이상한 장세 속에서 이제 시장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생존력에만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전부 무너진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재밌는 게 브로드컴이나 뭐 반도체 지수들 이런 건 하락했는데 샌디스크는 뭐 연일 폭등이죠. 금요일에도 또 엄청 또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도 올랐고 즉 이게 이번 주 그리고 당분간 이어질 테마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AI가 오른 게 아니라 AI 안에서도 돈이 다시 선별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GPU보다 메모리를, 성장률보다 계약을, 매출보다 마진의 지속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모리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돈이, 시장의 트렌드가 이어지는 방향 등은 영원히 있은 영, 일요일 멤버십 영상에서 아주 재미있고 자세하게 다루어봤다. 연휴 기간에 즐기실 컨텐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이 샌디스크의 폭등과 이 방정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마이크론, 메모리 업체들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입혔는지 이 메모리 병목의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주가가 소비 둔화, 고금리,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난리통 속에서도 AI 자금 재배치를 통해서 한국 반도체까지 어떻게 쭉 연결이 됐는지 그 트렌드와 패턴이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이랑 궤를 같이 하죠. AI에 돈을 썼을 때 현재 누가 지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힌트를 샌디스크가 지난주에 천기 누설을 해버렸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실제로 메모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수요를 그냥 시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 계약으로 묶어놓겠다. 여기서는 NVM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삼전 닉슨 LTA라고 하죠. 어떤 데서는 또 SCA라고 해요.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장기 계약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투자의 트렌드, 포인트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다시. 주가를 올리고 빼는 거는 정말 명분 싸움이에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이전부터 NBM 장기 계약을 확대해왔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를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 아주 고마진이 훌륭한 단연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산업의 가장 무서운 단어는 원래 사이클이잖아요. 수요가 좋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 공급이 늘어난다. 가격이 무너진다. 마진이 무너진다. 다시 몇 년 고생한다. 그런데 장기 계약이 커지면은 이 구조가 변하죠. 수요가 잠기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내년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장을 짓자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예약된 수요를 기준으로 공급을 설계하자. 이 순간 메모리가 커머디티에서 조금씩
인프라 비즈니스처럼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샌디스크 말 80% 마진 쇼크라는 게 많이 파는 게 장땡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남는 게 그 차원이 달라요. 즉 매출은 산술 급수가 되어버렸고 이익은 기하급수적이다. 보통 매출이 10% 늘면은 이익도 한 10% 느나? 이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샌디스크가 보여준 마법이 달랐죠. 매출이 35% 증가를 한다. 와, 잘 파네? 그런데 이익이 74% 폭증을 해요. 미쳐버렸구나, 너. 매출보다 이익이 2배 더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거죠. 왜? 바로 고정비 레버리지 때문인데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있죠. 고정비. 이건 그대로인데 마진 80%짜리 제품을 더 많이 파니까 추가 매출이 거의 다 생돈으로 내 주머니에 팍팍 꽂힌다. 그래서 이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논리를 마이크론에 넣어봤더니 결과가 경악스러웠다. 기존 생각은 2030년쯤에 마이크론 매출이 한 280억 달러, 주당 이익은 136달러. 그런데 새로운 생각. 그렇죠. 시장에는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들어와 줘야죠. 샌디스크처럼 80% 마진을 유지하면은 매출이 377억 달러? 주당 이익은 236달러? 단순히 물건을 더 파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체급, 수익 구조 자체가 괴물로 변했다. 즉 이번 주의 진짜 핵심은 투자자들의 관점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정확히는 관점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시나리오와 기존 그리고 신규 배우들이 등판을 했다. 정말 과거에는 매물이 가격을 많이 봤어요. 프라이스의 시대. 그러다가 LTA로 묶이면서 앞으로 이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QA 시대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미래 시나리오까지 땡겨왔다. 그 늘어난 수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미친 마진을 유지해줄까? 80%. Q에서 또 P로? 시나리오가 정말 고무줄 같은 그 논리들은 대단한 거죠, 진짜. 이게 시장에서의 논리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의 단기 변동 시나리오는 이제 시장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도 보지도 않고 얼마나 지독하게 고마진을 남기며 버티느냐. 이게 퀄리티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이번 주 샌디스크 같은 회사들을 끌어올린 그리고 앞으로 또 어디에 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한 주의 논리였다. 다만 이러한 논리들은 사실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만약 메모리가 더 이상 예전 같은 그 천당과 지옥 사이클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극단적인 답변이죠. 그리고 샌디스크는 랜드, 마이크론은 디램, 다른 동네다 보니까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 삼전 닉스? 굳이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 5성급 시나리오인 게 그동안 메모리 투자의 불안감을 이제는 AI 수요 폭발, 수요 업, 공장 증설 한계, 공급 다운, 장기 계약 체결, 내 편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 널뛰기의 중단, 변동성이 내려가요. 80% 마진을 유지를 한다. 수익성이 깡패죠. 이 5개가 모이면은 5스타, 별이 5개예요.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기업의 신분 상승, 밸류에이션 재평가다. 즉 이번 샌디스크 사태가 던진 화두는 이제 메모리 널뛰기 그만하고 꾸준히 높게 가는 성장주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의 진정한 승자는 샌디스크의 매출도 주가 상승도 아니고 메모리 산업을 가두고 있던 그 사이클의 감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시나리오, 그 가설, 그 자체인 거죠.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시대를 넘어서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이번 시나리오의 진짜 행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간을 뒷받침하는 여러 입놀림들이 또 나오죠. 일론 머스크랑 피터 디아만디스가 주목한 미국의 기업가이자 미래학자예요. 이 에이전트 AI와 메모리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앞으로 AI가 똑똑한 머리에서 일 잘하는 비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메모리와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까지 AI가 계산을 잘하는 천재였다면은 앞으로의 에이전트 AI는 내 모든 걸 기억하고 실행을 하는 유능한 비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이 바뀐다. AI 진화의 3단계를 보면은 1단계는 GPU였죠. 일단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해야 돼. 연산 능력의 시대예요. 2단계는 데이터 센터. 계산할 장소랑 전기가 더 필요해. 인프라의 시대였죠. 그리고 3단계가 메모리. 아니 얘가 자꾸 까먹네? 일을 좀 시키려면 그냥 계속 까먹어. 기억력의 시대. 여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즉, 왜 메모리가 병목인지 그 이유는 일반 AI는 한 번 묻고 한 번 답을 하면 끝인데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다르다. 맥락을 유지해야 돼요. 어제 했던 말, 아까 시킨 일, 내 취향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 무한 루프인 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서 실행을 하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쓰고 읽고 옮겨야 되죠. 즉 연산보다 기억하고 꺼내 쓰는 메모리 부하가 훨씬 커진다. 제번스의 역설인 게 효율이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기술이 좋아지면은 메모리를 적게 쓰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죠. 효율성이 좋아지면은 AI를 쓰기가 더 편하고 저렴해진다. 사용량이 폭발을 하면은 너도 나도 24시간 나만의 에이전트를 돌리죠. 요즘 AI 때문에 신규 채용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기존 인력들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죠.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던 유튜브를 찍던 틱톡을 돌리던 자기 사업에 미친 듯이 AI를 투입한다. AI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즉 과거의 AI가 연산 속도 경쟁이었다면은 에이전트 AI 시대는 누가 더 넓은 도로, 이 대역폭과 큰 창고, 메모리를 가졌냐의 싸움이다. 단순히 반도체 시적을 넘어서 AI가 인간처럼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신호가 앞으로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단순한 사이클을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AMD, 삼전 닉스로도 지금 외국인 자금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메모리, 데이터 스토리지 기업이 광범위한 기술주 약세를 거슬렀다는 게 돈이 AI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AI 안쪽에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미래의 꿈에서 현재 실제로 부족한 물건 쪽으로, 이게 이번 주 상승의 테마를 굉장히 잘 압축을 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서 우리가 짚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야리꾸리하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지독한 현실주의에 빠졌는데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즉 그러니까 이제는 말뿐인 AI는 가라. 5년 뒤에 우리가 대단한 AI 서비스를 할 거예요. 스토리형 성장주들은 지금 힘든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5년 뒤에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미래 가치가 할인당하면서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지금 돈을 벌잖아. 실무형 AI의 역설이죠.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는 돈, 설비 투자 캐펙스는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죠.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다. 즉 가격 결정권이 올라갑니다. 부른 게 값이에요. 삼전 닉스가 마진이 폭발을 하죠. 이번 주에 샌디스크. 즉 지금 시장에서는 아이러닉하게도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고금리가 무서우니까 꿈만 거창한 성장주는 일단 팔자. 그리고 집중을 하는 게 그래도 AI 투자는 계속되니까 당장 돈을 쓸어 담는 메모리로 몰리자. 즉 현재도 그렇고 당분간은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소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란 호르무즈 뉴스까지 붙으면은 더 막장이에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강도 높은 경제적인 고립 조치를 예고했죠.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이번엔 또 강경 발언이에요.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이제는 뉴스거리로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전쟁이 난다가 아니라 유가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줄어드느냐. 바로 이 포인트죠. 물가가 내려가야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소비가 둔화되고 유가는 불안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7월 CPI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죠. 시장이 9월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리스크를 계속 경계를 하고 있죠. 9월에 그리고 설마 금리 인상이 되겠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파적인 그러한 반대표들은 계속 시장에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포인트인 게 할인율이 높은 시장인데도 메모리 기업이 강하다. 그 말은 오히려 메모리 쪽 이익 기대가 할인율보다 금리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금리라는 공격을 이기려면은 이익 추정치가 금리보다 빨리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국 반도체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은 글로벌 증시에서 AI 노출도가 꽤 높은 나라예요. 물론 그 노출의 상당 부분은 GPU 설계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메모리. 그런데 지금 같은 환경에선 앞으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한국 시장은 오히려 나는 AI를 메모리로 팔아. 즉 미국에서 AI 내부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면은 그 이동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시장이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는 게 고금리가 계속되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면은 이익이 좋아도 주가는 흔들리죠. 즉 이제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싸움은 금리 대 메모리 이익이죠. 할인율이 계속 올라가는 속도보다 삼전 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최근 화제가 된 13F라는 게 있죠. 미국 기관 투자자 지분 공시 자료. 물론 이거는 지금 사라는 신호보다는 지도의 확인이에요. 왜냐면 이미 두 달 전 6월 30일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용이라기보다는 큰손 분들의 진심이다 이거는. 그런 용도인데 국민연금이 마이크론 비중을 3배 가까이 늘렸죠. AMD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담았어요. 워런 버핏은 알파벳, 구글 비중을 크게 늘렸죠. 기초 체력이 탄탄한 빅테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글로벌 큰손들인 사우디의 PIF, 데일리 기퍼드 등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인프라에 거액을 베팅했죠. 물론 이거는 과거의 성적표고 주가는 계속 변동성을 가져갈 거예요. 다만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는지 항로 정도는 볼 수가 있다. 즉 지금 거대한 자금의 화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려주는 그 뼈대, 손에 잡히는 AI. 이 13F가 보여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자금의 물줄기가 실물과 인프라로 흐르고 있다. 메모리, 파운드리, 우주통신, 인프라 하드웨어. 특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리고 메모리 주식들도 이런 큰 손들이 장기 관점을 보고 담는 이유는 결국 AI가 진짜 돈을 벌려면은 결국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AI를 돌리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초연결 시대를 만들려면은 스페이스X의 이런 스타링크 같은 적에도 위성이죠. 우주 인프라가 필수다. 즉 AI 서비스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 물건은 살 수밖에 없다. 현금 흐름의 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관들이 스페이스X를 좋아하는 이유도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우주급 데이터 고속도로를 독점하는 인프라 기업이다. 시멘트인 메모리랑 철도인 스페이스X 인프라에 진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메모리 인프라론이 매우 강력은 한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메모리의 오랜 본능이 있죠. 역사가 반복이 되는 고마진의 저주가 있어요. 탐욕의 회로가 있다. 돈이 된다 고마진이죠. 너도 나도 공장을 지어요. 증설을 하면은 물건이 넘쳐나죠. 공급이 과잉이 된다. 그럼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거의 트리거가 바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거센 추격이죠. 이게 큰 변수다. 물론 미래의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저가 공세로 시장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가격 방어 논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당 순위 236불은 예언이 아닌 실험이고 약속된 미래는 아니에요. 그 숫자의 진짜 의미는 만약 샌디스크의 논리, 메모리의 인프라화가 100% 맞다면은 산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메모리가 사이클을 넘어서 인프라로 신분 세탁에 성공을 할지 이걸 보려면은 이 장기 계약이 표준이 되는가, 연애를 하는 건지 결혼을 하는 건지, 일회성 특수인 건지 아니면 산업 전체의 뉴 노멀이 되는 건지 봐야겠죠. 그리고 분기마다 요즘은 실적 콜 듣기가 되게 편해졌죠. 빅테크들이 앞으로 2, 3년치 물량을 계속 묶어둘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 안 하나. 그래야 메모리가 비로소 구조적인 성장주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리고 돈 번다고 공장을 막 짓는가 안 짓는가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죠. 언제나 탐욕, 욕심이 문제예요 그놈의. 그리고 조금씩 이제 삼전 닉스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아 나갈래 안 나갈래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미국 마이크론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삼전 닉스는 할인율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즉 그 다음 마한스피를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K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마지막 퍼즐인 거죠. 결국 마지막 주인공은 삼전 닉스인가? 그런데 진짜 반전은 AI가 좋으니까 한국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코스피가 10% 넘게 상승을 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7월 말 저점 대비 엄청난 반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7월 말에 코스피가 글로벌 반도체 매도랑 함께 강제 매각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당시 삼전 닉스가 지수 하락을 크게 증폭시켰다. 그런데 코스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건 단순한 펀더멘탈 스토리가 아닌 게 7월에 강제적으로 만들어졌던 가격 왜곡이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 한국장은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7월의 가격이 펀더멘탈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펀더멘탈이 가격을 따라잡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계속 봤던 레버리지 ETF나 강제 청산, 외국인 수급 구조와도 연결이 되는 게 7월 급락의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 ETF랑 강제적인 헤지펀드 매각으로 많이 설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외국인이 바닥에서 다시 사 모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한국 반등을 메모리 호황 하나로 설명하면은 너무 평면적인 거죠. 펀더멘탈 플러스 포지셔닝 정상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미국과 조금 다른 이유가 있죠. 미국에서 AI 투자자는 AI에 어느 단계 돈을 걸까? 이걸 선택하면은, 그런데 한국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죠. 한국 AI 노출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집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플랫폼, AI 네트워크, 메모리 여기로 자금이 이동하면은 한국에선 사실상 지수 자체가 그 흐름을 타게 된다. 이게 한국 시장의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위험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니라 글로벌 AI 캐펙스와 자금 흐름이 지수에 거의 직결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게 8월 반등이 굉장히 빠른 이유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게 우리가 봤듯이 미국 소비는 약해지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국 수출의 악재예요. 그런데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는 미국 소비와 연결되는 경로가 다르다. 소비가 자동차 소매 서비스로 연결이 되면은 빅테크들, 이들의 설비 투자는 데이터 센터, GPU, HBM, 낸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경기 추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기묘하게 미국 소비 둔화의 영향은 받고는 있는데 AI 캐펙스의 순 영향은 지금 뒤쪽에서 순풍을 받고 있는 상태다. 즉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가 한국 주식 악재 이런 전통적인 공식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즉 지금은 AI가 싣고 있는 게 아니라 AI 안에서 돈 버는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GPU보다 메모리를, 성장률보다는 계약을, 매출보다는 마진의 지속성을, 그리고 그 다음 한 스텝에 더 재밌는 내용들은 영원히 쓴형 멤버십 영상이 잘 들어가 있어요. 연휴를 그냥 보내지 말자.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휴일은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는 영원히 이승영을 위해 모아두자. 그리고 입소문까지